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시크릿키입니다. 주식 개장 시간에 따른 처세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살펴보시면 정규 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죠. 이거 15분, 20분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. 20분부터 30분까지는 동시호가니까요. 보통 동시호가에 말아 올린다거나 다 빼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특수한 상황이거나 부양자의 계략이거나 하는데 저희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동시호가는 높은 확률로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웬만하면요. 조용할 때, 거래량이 없을 때, 눌릴 때 사는 게 안전한 투자와 수익 실현의 방법입니다. 물론 우상향하는 주식에 말이죠. 그리고 기다림이 선행돼야 되겠죠.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0%입니다. 마이너스를 하한가라고 하며 플러스 30%를 상한가라고 합니다. 하한가에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가면 하루에 최대 60%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. 단일가는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%인데 예외로 예를 들어 종가 기준 20%에 종료됐을 때 시외에 오를 수 있는 폭은 10%가 아니라 종가 기준이니까요. 플러스 6%까지가 단일가의 상한선이 됩니다.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은 플러스 30%까지라고 했으니까요.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이너스 24%에 마감하면 마이너스 6%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시외에서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0%가 아니고 거래될 수 있는 퍼센트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. 장 전후 시간의 종가는 전일 종가로 거래하게 되는데 그 가격에 팔 사람이 있으면 살 사람과 매칭시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. 8시 30분부터 40분까지는 장 전이고 5시 40분부터 16시까지는 장 후입니다. 만일 단일가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면 장전에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이때 판 사람들은 좋겠죠. 하지만 반드시 그 주식의 재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장 후에 활발한 것은 사실 무근에 의해 단일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며 그 반대이기도 해서 마찬가지로 주식의 재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또 이때 내가 주식의 부양자라면 부양자로 역지해 보시면 단일가에 오를지 내릴지 유추가 가능하게 되고 다음 날까지 가져가도 될지 괜찮을지 않을지 미래에 이 가치가 다시 핫해질지 죽어버릴지 예측하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생길지를 예측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또 때마다 다르게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각 시간에 따른 거래 방식을 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 가지 예시로 3시 19분에 다음날 아마존 관련 이슈가 있어서 관련주로 코리아센터라는 주식을 매수했는데 매물벽이 없는데 매물벽을 억지로 만들면서 단일가에서 올릴 것처럼 하는데 체결은 안 시키고 올라가는데 상한가에 찍혀 있다가 9분이 되면 조금씩 자꾸 빠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어차피 19분에 매수를 했는데 단일가에 5% 이상 올라 버리면 어차피 이득을 보는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매수한 기준으로 종가 때 그 1분 사이에 5%에서 7%가 올라 있는 상태여서 단일가에 제 기억으로 단일가에 5%가 오르면은 저는 10%의 수익을 보고 파는 입장이라 5%만 깨지지 않으면 던져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. 단일가 거래 시간인 4시 20분에 7%를 단일가에서 먹고 던져버렸습니다. 그 움직임이 수상했었기 때문이죠. 그 이후에 아마존과 사업적 관계가 전혀 없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저는 운 좋게도 팔았는데 그때 아마 하한가로 단일가 마감했을 겁니다. 그때가 아마 20년 11월 18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
정규장이 아닌 시장에서는 보통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. 그 전날 제가 그 오줌 싸개 게임을 말씀드렸는데, 그러니까 1편에서 오줌 싸개 게임을 말씀드렸는데, 그러니까 한 방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. 예, 다시 정규장이 아닌 시장에는 보통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. 장정과 후 동시호가는 매도할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에 거래를 시켜주는 것이고, 단일가는 10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. 9분이 되면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매도하려는 사람이 한 번에 빼기도 해서, 그러니까 매도하기로 돼 있던 잔량을 빼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4시 9분에 4시 10분이 되면 체결이 안 되도록 매도자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. 조급하면 투자의 적입니다. 조급하게 만들거나 적은 수량의 주식으로 많이 올려버려서 개인 투자자들을 꼬이게 만든다거나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. 반드시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또 아닌데요. 예를 들어서 만일 신용담보 부족으로 140%의 담보 비율이 깨져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료를 보고 단일가 거래로 마이너스 5% 정도가 떨어진 주식을 매수합니다. 그렇게 되면 제 계좌에는 종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5%의 담보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. 이래서 종가가 중요합니다. 종가는 차트를 만드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. 종가와 시가의 그 차트를 만드는 기준은 다음 시간에 차트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 위와 같은 그런 신용매매는 권장드리는 바가 아니며 경험과 조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정도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안정적인 투자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팸이나 투자 과열로 인해 투자 경고를 받으면 단일가 매매만 할 수 있습니다. 정규 장에도요. 이때 상한선은 플러스 10%가 아니라 30%입니다. 품절주와 일반 주식 간의 대응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 생태계는 세력의 의도까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. 이처럼 시간을 이용해서 거래량이 적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매매와 거래량이 많았을 때 할 수 있는 매매에서 어떤 의도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. 알아야지 여유도 생기고 여유 있는 선택지 안에서 의도를 유추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쓰는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